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을 규명하자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특검 도입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적인 물타기이자 시간 끌기라며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014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도 1억 원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 안성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이 아래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4층 거푸집이 내려앉으면서 일어난 이번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계열사에서 2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허영인 SPC 회장이 사고 7일 만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유가족은 해당 회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최근 무비자 입국이 일부 재개되면서 관광업이 활기를 띠는 듯하지만 정작 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호텔 종사자도 취업준비생도 관광업계 취업을 기피하는 데 마땅한 대책조차 없는 상황, MBN이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야당 대표를 향해 겨눈 검찰 수사로 전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하자면서 검찰 수사를 정면 돌파하는 강공을 선택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수사도 함께 특검으로 조사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노태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이틀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특검을 제안하며 정면 돌파 강공을 선택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특검은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의 실체는 물론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제점과 의혹 등을 모두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로 남욱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권이 바뀌니 검찰은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까 이렇게 관련자들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죄를 주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도 곧바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 꼼수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을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특검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대장동 특검 제안에 대한 여권의 반응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지난해 40여 차례에 걸쳐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믿을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리스크를 스스로 예상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는 국회의원을 하려던 게 아니냐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도 특검에 넣자는 주장은 물타기 물귀신 작전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고 김기현 의원은 할리우드 액션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 수용 여부를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당이 반대를 해도 특검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회에서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면 실제 특검까지 갈 수는 있는 건지, 또 특검이 실시되기까지는 어떤 벽을 넘어야 하는지, 이 내용은 이병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저는 거부한다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출범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검 반대의 뜻을 밝힌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는 만큼 안건 상정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더라도 상임위 5분의 3 동의가 필요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패스트트랙이 성공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데 표결을 통한 의결 쉽지 않습니다. 제적위원회 절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 즉 299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면 199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의원은 169명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고려하면 대통령도 쉽게 거부하지 못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특검법 보면 통과될 때 보면 그 민도라고 할까요? 민심의 추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 등 특검법 자체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여야가 합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대장동 특검 법안을 만들고 다음 주부터는 당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놓고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기자회견의 배경 그리고 의도는 무엇인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오늘 기자회견 출입 기자들에게는 사전에 고지가 있었습니까? 네, 아닙니다. 당초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고지받은 이재명 대표의 일정은 오전 9시 최고위원회의가 전부였는데요. 최고위가 시작되기 직전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평소 공식석상에서 모두 발언을 제외하곤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잘 받지 않는 이 대표가 회견을 자청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회견 직전까지도 회견문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이어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이 대표 특유의 방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실제 정치권에선 경기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많은 말을 했던 게 오히려 검찰 수사 국면에서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예, 강 기자.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대장동 특검 제안, 이걸로 봐야겠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3가지 의혹을 특검을 통해 모두 해결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거듭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자, 저 토론의 장면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억을 하실 텐데 앞서 강 기자의 설명처럼 지금 대장동 특검 요구는 과거에도 이 대표가 했었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대표가 지금 이 타이밍에 대장동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든 이유와 배경, 의도, 그건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이 대표 측근의 체포와 검찰의 압수수색 상황에서 역공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 대표의 특검 제안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바로 시간 끌기 용이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예. 이 대표 측에선 검찰 수사가 오히려 시간 끌기라고 주장합니다. 1년 넘게 이어진 대장동 사건이 부동산 개발 비리에서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번지면서 이른바 인디언 기후재식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기한이 정해진 특검을 통해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대표 측에서도 여당의 특검 거부를 예상했을 텐데요. 실제 특검의 성사보다는 국면 전환이나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대선 때와 한 가지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대선 기간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언급하면서 이제 쌍특검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쌍특검을 하자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면서요? 네, 오늘 회견에서 이 대표가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특검 제안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엮지 말아달라는 예. 점입니다.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는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관련 짓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른바 쌍특검 도입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특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 대표에 대한 특검을 추진한다는 의미라며 이제 공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자고 또 한 번 제안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의 강용호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팀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체포가 됐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김 부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번 대선 자금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으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법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은채 기자.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예,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한참 진행 중이죠. 부원장에 대한 네, 오늘 오전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조금 전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났습니다. 지난 19일 체포된 김 부원장은 법원 지하 구치감으로 들어가 취재진에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에게 4번에 걸쳐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김 부원장의 최종 수수액은 6억 원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 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초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범죄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 억울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을 했고 아마 저희들의 주장이 맞으니까 아마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민주당의 저항으로 그제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불발이 됐었죠.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아마도 그렇습니다. 김 부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예정인데 불법 대선 자금 수사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이 영장 실질 심사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오늘 추가 압수수색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 등을 비판했습니다. 어찌 보면 법원이 가장 정치적 선택을 이번에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검찰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에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는 일정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검찰 수사 상황과 관련한 저희 MBN이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대선 자금 이외에 또 다른 뒷돈이 오간 정황도 포착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4년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태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석방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용 씨한테 돈 전달했다는 진술하신 거 맞나요? 진실을 발표해야 돼요.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선 자금을 건넸다는 사실을 진술하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9일 전격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검찰은 이 돈 이외에도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4년 김 부원장에게 1억 원,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 부원장은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의원 재선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위례 개발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정치 자금에 활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번지면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길기범 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길 기자, 앞선 보도에서 봤듯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대표의 특검 요구,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제 복수의 검찰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특검 제안을 거부한 상황이잖아요. 만약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특검에 합의해도 출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사팀은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또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도입 명분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수사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수사 대신 특검에 넘길 자료를 준비하는 등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더 수사 진행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앞서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김용 부원장의 체포에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남욱 변호사도 불법 자금 수억 원을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라는 이 진술이 확보가 됐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던데 맞습니까? 네, 아마 이번 수사의 키맨은 단연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꼽히는데요. 예.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 8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김 부원장 체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8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도 검찰에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돈을 준비한 사람과 돈을 건넨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면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한 명의 진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는 없다.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해주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면 진술뿐만 아니라 검찰의 물증도 상당히 확보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남 변호사의 측근의 메모가 결정적이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메모에 담긴 내용들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검찰은 그 김 부원장 체포영장에 돈을 건넨 시기는 물론 장소와 방법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요. 이처럼 특정할 수 있던 건 남 변호사의 최측근 이모 씨의 메모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씨는 남 변호사가 소유한 천화동인 4호의 사내 이사를 지낸 인물로 남 변호사 지시로 8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씨가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메모에 모두 적어놨는데 최근 이걸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진술뿐 아니라 메모라는 명확한 물증까지 확보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불법 대선 자금 사건으로 급선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유동규 전 본부장 지금 키맨으로 꼽아주셨는데 또 석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회유설 이걸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한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사건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이제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을 추가로 구속하려 했지만 법원이 병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석방됐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유 전 본부장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은 별개 사건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사건. 대장동 사건의 심리를 위해서 병합하고 이것으로 영장을 발부를 하게 되면 결권 구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성 원장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발언을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 야당의 회유설은 말도 안 된다는 검찰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길 기자, 민주당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검찰이 파도 안 되니까 이젠 진실마저 조작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기존과는 조금 결이 다른 진술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1차 수사가 진행됐을 때는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만큼 이들이 입을 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유가?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로비 자금이 또 죄수의 딜레마라는 용어가 있듯이 일단 한 사람이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이 일단 입을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파급력이 큰 폭탄 발언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밤이면 곧 또 김영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이것도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기범 기자였습니다. 검찰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 시작하자 야당 내에선 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곳이 국회라면서 민주당의 보이콧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재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이후 두 번째 시정연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사 압수수색,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등 검찰의 대선 불법 자금 수사 칼날이 이재명 대표에게로 향하자 야당 내에서 시정연설을 보이콧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해야 하는 게 아니냐, 또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국회는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게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국회 의무를 강조한 만큼 향후 야당과의 협치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늘 교육위 국감에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야당은 명백한 논문 표절이라고 몰아세웠고 여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맞섰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핵심 증인을 마주한 야당 의원들이 날선 발언을 쏟아냅니다. 총장님은 몽골에서 즐거우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국회는 총장님 때문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몽골 출장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논문 심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국민대 제대로 검증했다고 자신하십니까? 네. 그렇습니까? 공정한 조사했다고 자신하십니까? 네.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지난 3월 예비조사를 마친 김 여사의 논문의 본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당은 논문 표절 의혹 공세가 계속되자 맞불을 놨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지내셨고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논문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전승규 국민대 교수 등 핵심 증인 일부는 끝내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의 타당성을 검토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은폐 왜곡한 혐의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법원에선 피살 공무원 유족이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어 거칠게 항의하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 여부에 따라 윗선 수사에 대한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난 뒤 나오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해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다가 제지당합니다. 서욱이 서봐. 야, 서욱이 서봐.
서 전 장관은 피격 사건 당시 퇴근한 직원을 다시 불러 자진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정보 60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 배치 증거 삭제 지시하셨습니까? 서 전 장관에 이어 월북몰이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뤄졌습니다.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김 전 청장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확인하고도 은폐하고 표류 실험과 심리 분석을 왜곡해 자진 월북으로 수사 결과를 몰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 최고위급 인사인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경기 안성시의 한 저온물류 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내려앉으면서 작업자 5명이 떨어졌는데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시멘트 더미와 건축 잔해물을 치워가며 부상자를 찾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의 한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건물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아래층으로 내려앉은 겁니다. 물류센터의 특성상 층고가 높아 4층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은 5, 6m에 달하는 높이에서 밑에 층으로 떨어졌습니다. 4층에서 일하던 8명 중 외국인 근로자 5명이 추락했는데 2명이 숨지고 3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콘크리트가 중간중간 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있는 것 같아요. 가설 구조물이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붕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직접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안전 경영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망 근로자 유가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영인 SPC 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5일 SPC 계열사인 SPL 평택 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에 대해 사과문을 내놓은 지 닷새 만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사는 앞으로 3년 동안 1,000억 원을 투자해 안전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사적인 안전진단을 시행하겠습니다.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70여 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파리바게트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회사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공동행동 측은 회사가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그 노동자들이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평소에 의견을 청취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교섭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오늘 유족은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며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최근 5년간 현장에서 폭행을 당해 다치거나 숨진 경찰관 숫자가 2,300명이나 됩니다. 벌금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도 문제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제일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윤현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비틀거리며 택시에서 내립니다. 갑자기 남성이 경찰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어깨를 강하게 내리칩니다. 남성이 경찰과 대화를 하다 아무 이유 없이 발길질을 합니다. 절도범을 잡을 때도
그 손가락을 깨물리거나 뭐 아니 술 취한 사람 깨웠을 때 이유 없이 저희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폭력에는 놓치지 많이 돼요. 최근 5년 동안 범인이 공격해 숨지거나 다친 경찰관은 2,300명 정도인데 같은 기간 질병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찰관 수의 8배에 달합니다. 경찰관들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행 상황에 대해 공권력 경시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무집행 방해 발생 건수는 지난해 일본보다 10배 많았습니다. 특히 가벼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최근 3년간 경찰을 때려 검거된 사람 중 구속이 된 경우는 겨우 5%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찰관들이 자신의 권한과 무력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하루 24시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더 이상 경찰이 맡는 공권력이 도전받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합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나 차선 변경 위반 차량이 보이면 일부러 부딪혀 억대 보험금을 타는 이집트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무려 22번이나 고의 사고를 냈는데 하다 이제 외국인까지 보험 사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는 차량을 뒷차가 계속 따라갑니다. 앞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려 하자 기다렸다는 듯 들이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확신하고 일부러 사고를 낸 건데 합의금으로 985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번엔 서울의 한 도로. 4차로에 선 택시가 급하게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걸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그런 기분은 드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보험에서는 뭐 사고 현장만 보고서 얘기를 하니까. 항상 20대 이집트인 남성은 이런 식으로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22차례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입니다. 남성은 사고가 나면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고 차는 고치지 않았는데요. 부서진 상태로 계속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갈 때도 후진 차량이나 역주행 차량이 보이면 일부러 몸을 부딪혀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7년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 남성은 2018년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져 홀로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종의 학습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고의사고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교통사고에서 보험을 자기가 처리받아보고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성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최근 무비자 입국이 일부 재개되면서 얼핏 보면 관광업에 생기가 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업계가 느끼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코로나로 한동안 관광객이 끊긴 여파가 업계 전반에 꼬리를 물고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포커스M은 연속 보도로 관광업계 상황을 집중 조명합니다. 먼저 김문영 기자가 업계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국회 앞에 모인 관광업계 종사자들, 관광 생태계의 복원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일 좀 하려고 했더니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이. 이 업이 워낙에 불안하고 하니까 젊은 직원들 다 떠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은 없었고 그 사이 일할 사람들마저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온 관광객 수는 지난 8월 기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같은 달 대비 8분의 1 수준까지는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관광이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은 정작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행업과 숙박업 모두 사람을 구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MBN이 설문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직원이 감소했거나 직원도 없는 여행업체는 전체 답변자의 82%에 달합니다. 어엿한 여행사 사무실이 있었던 김봉수 씨도 20명의 직원을 2명으로 줄이고 임대료 절감을 위해 공유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이제는 마케팅, 영업, 오퍼레이션까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다 보니 결론적으로 다 안 되는.
주말 만석인 호텔들도 속사정은 마찬가지. 평일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붉은 부분만 차 있는 거고요. 나머지 파란 거는 비어 있는. 호텔 일을 하던 숙련된 직원들도 대부분 떠나 서비스의 질 하락까지 우려됩니다. 모든 호텔들이 자격 요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 지원하는 자는 다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필요한 인력의 60% 정도밖에 지금 채워지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과 연계된 세탁업도 갑자기 일감만 늘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애먹고 있습니다. 현재 이쪽 업종에서 일하시는 대부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았었다가 빠진 상태고, 이쪽에서 일하셨고 배달하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 때보다 더 위험한 시기가 올 수 있다 이거죠. 코로나 여파로 연쇄 폐업 위기를 맞은 관광업. 기본적인 영업을 위한 일손 구하기부터 벽에 막혀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네,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어 폐업 위기에 처한 관광업체들의 호소를 들으셨는데요. 한때는 꿈의 직종이었던 관광산업이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정부의 해결책은 없는지 더 깊은 이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정설민 기자입니다. 1년 6개월을 일한 호텔에서 재계약 이틀 전 공고사직을 통보받은 정조광 씨. 호텔에서 일하는 게 오랜 꿈이었지만 29살의 늦은 나이에 다시 간호학과로 진학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한 6개월, 6개월씩으로 계약을 하는 곳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차라리 잘릴 바에는 빨리 일찍 나와서 다른 걸로 하자라는 생각. 이번에는 호텔 경영학과 탑3로 꼽히는 대학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관광업계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졸업만 하고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아마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제 다들 그냥 자기 거 했었을 텐데 코로나 좀 터지고 나서 다들 좀 흩어지는.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관광업계 종사자 수는 19만 명으로 1년 만에 무려 30%나 감소했습니다. 이 여파로 대학 관광 관련 학과들의 사상 초유의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지면서 과를 아예 없애버리는 대학들도 생겨났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관광업계 종사자의 인력을 늘릴 방안을 내놨습니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기간 연장으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비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외국인을 모든 것들을 다 문을 개방해버리면 지금 젊은 층들의 어떤 일자리가 또 잃게 되기 때문에 질 나쁜 서비스가 이행될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올해 안에 관광산업 청사진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로 붕괴된 관광산업이 되살아날 묘안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이달 초 인천의 한 술집에서 취객끼리 싸움이 났는데요. 주먹질과 발길질의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출동한 경찰은 이를 제압하지 않고 귀가 좋지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돌려보낸 취객 중 한 명은 다시 돌아와 또 난동을 부렸고 경찰의 부실 대응 비판이 나왔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걸 본 다른 남성이 곧바로 반격을 가합니다. 30여 분 동안 술집에선 취객들이 뒤엉켜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폭행과 기물파손이 명백해 보이는데도 출동한 경찰은 취객들을 진압하지 않고 진정시키기만 합니다. 그러는 사이 남성 한 명은 경찰관 둘을 밀치고 소주병으로 상대를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취객들을 지구대로 데려가지 않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중 한 명이 다시 가게로 와 화분 등을 던졌고 주인은 고스란히 추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제지도 못하고 연행도 안 해가고 그러면 일단 여기 가게 안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알바들, 손님이며 일반 시민들을 일단 먼저 보호를 해야 되는데. 경찰은 출동 후 이내 상황이 정리됐고 취객 중 일부는 병원으로 실려가 체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폭행에 가담한 5명은 공동상해 등 혐의로 모두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재질이 나쁜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현장에서 제압하지 못하고 훈방했던 경찰은 뒤늦게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장소로 유력시되고 있는 풍계리 3번 갱도에서 몇 달째 특별한 동향이 관측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봤었는데요. 특이사항이 이처럼 없는 까닭은 북한이 관련 준비를 모두 마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5월, 북한은 비핵화 신뢰 조치 차원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2, 3, 4번 갱도를 폭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다시 갱도를 복원하기 시작했고, 지난 6월 이후 핵실험 유력 장소인 3번 갱도에선 특이 동향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가 공개한 지난 17일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 사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미 정부가 예측한 대로 7차 핵실험 관련 모든 준비를 마친 정황이란 해석입니다. As we've said, we continue to believe that North Korea is preparing for a potential future nuclear test. It's something that we're keeping a close eye on. 지난달 진입로 공사 모습이 포착됐던 4번 갱도의 경우 공사는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이를 핵실험 능력 확장 또는 위장 조치로 평가하고 제3의 장소에서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무리한 감세안으로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려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결국 취임 44일 만에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초의 40대 여성 총리로 출발을 했지만 그 끝은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트러스 영국 총리는 취임 44일 만에 1분 30초의 짧은 발표문을 통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I recognise, though, given the situation, I cannot deliver the mandate on which I was elected by the Conservative Party. I have therefore spoken to His Majesty the King to notify him that I am resigning as leader of the Conservative Party. 지난달 23일 트러스의 450억 파운드 감세안 발표 후 재정 건전성 우려로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지면서 영국 파운드화가 역대 최저로 추락했고 국채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쿼지 쿼탱 재무장관 경질로 위기를 극복하려 했지만 사퇴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정치적 동지였던 브레이버먼 내무장관까지 총리를 비판하며 물러나자 사임을 결정한 겁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s continuing with this chaos, not having a stable Labour government. So that's why there should be a general election. We can't just allow the Tory party to keep putting up the next candidate. 하지만 최근 지지율이 급락한 보수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보수당은 늦어도 28일까지는 후임 총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후임 총리 후보에는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 페니 모돈트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 벤 월리스 국방장관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파티게이트로 물러난 트러스 총리의 전임자 보리스 존슨의 복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강원도 레고랜드의 부도 여파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사와 증권사를 중심으로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채권 안정 펀드를 투입하고 또 강원도가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감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5일 강원도 춘천시에 문을 연 레고랜드.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2,050억 원의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을 발행했던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상환을 못해 최근 부도 처리됐습니다. 보증을 섰던 강원도는 오히려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해 어음을 샀던 투자 금융기관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원도의 보증은 트리플 A란 말이에요, 신용 등급이. 나라가 망해야 돈을 띄인다는 거거든. 그걸 안 갚는다고 그랬으니 이제 앞으로는 누굴 믿어요? 그냥 말 그대로 팬입니다. 게다가 한국전력과 시중은행들이
높은 금리로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자 일반 기업은 돈을 조달할 길이 막혔습니다. 특히 원자재값 상승과 분양 저조까지 겹친 건설사들과 부동산 시행 사업에 투자했던 증권사들도 위기라는 소문이 채권 시장에 급속히 퍼지면서 돈맥 경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서둘러 채권 시장 안정펀드를 투입해 급한 불을 끄기로 했습니다. 1.6조 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조속히 투입해서 그 레고랜드발 ABCP 그 자금 경색 국면에 즉각적으로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역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중도개발공사의 변제불능으로 인한 보증 채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늦어도 2023년 1월 29일까지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보증 채무 이행을 위한 지급금의 예산안 편성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속에 회사채 금리는 계속 오르고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서도 환매가 일어날 조짐이어서 시장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미국은 모든 대북 문제에 있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변함없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에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All this talk about tactical nuclear weapons, whether it comes from Putin or from Kim Jong-un, is irresponsible and dangerous. 하지만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맥락과 다르게 보도됐다며 모든 대북 문제 한국과 완전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핵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전력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최근 재가동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도 억제력을 더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which includes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한미 3국 합참의장도 워싱턴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확장 억제 제공 등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 요샌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일본 여행객이 늘었는데요. 엔화 가치 하락도 킹달러 현상에 여파다 보니 장기화됐을 땐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강한 긴축 정책에도 일본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150엔을 돌파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가장 낮아지자 최근 일본 정부의 무비자 입국 허용과 맞물려 일본 여행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10일에서 16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일본행 비행기 여객 수는 6만 1,93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346% 올랐고 여행업체 패키지 상품 예약률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일본이 환율이 많이 낮다고 그래서 일단 일본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일본 물가가 되게 싸다고 들어가지고 하지만 엔저 현상도 킹달러 현상의 여파라 마냥 반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우리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 1일에서 20일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동월 대비 5.5% 감소했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로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12.8% 줄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도 16.3% 감소했습니다.
우리의 수출이 엔저로 인해 크게 증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동아시아 통화 가치가 동반 하락하면서 아시아 전체가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국내 최고의 비거리자 브레이킹 국가대표 김예리가 브레이킹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였습니다. 브레이킹은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내후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인데요. 항저우와 파리에서 선보일 브레이킹 국가대표 김예리의 금빛 댄스 핫클립에서 만나보시죠. 현재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권의 대기가 탁한데요. 오늘 밤이면 서울을 포함한 더 많은 지역으로 먼지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도 대기 정체는 계속됩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북은 종일, 경기 북부와 충남권, 대구는 일시적으로 대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 자체는 온화하겠습니다. 낮 동안 대체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하늘빛은 종일 흐린 가운데 내일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일요일에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구름의 양이 다소 많은데요. 오늘 밤까지 강원 산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안개가 짙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입니다. 서울이 아침에 10도,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2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약간씩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다시 기온이 반짝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